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토크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앤드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 회화를 정말 오래 붙잡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이야기, 영어는 의지가 아니라 루틴이다 라는 주제로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를 진짜 잘해보고 싶어서 결심해 본 적 한두 번이 아니실 거예요. 올해는 꼭, 이번 달은 정말, 오늘부터 작정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늘 비슷한 패턴으로 끝나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며칠 하다가 흐지부지, 그리고 어느새 몇 달이 지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어는 의지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실력은 루틴에서 자랍니다. 저는 영어 학습을 의지의 문제로만 보면 오히려 계속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꾸준히 못하지? 나는 왜 매번 실패하지? 그런데 영어를 설계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순간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직 시스템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15분 영어 회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먼저 1번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영어는 의지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의지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는 건 언제나 동기와 결심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의지는 필요합니다. 의지는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의지는 오늘은 그냥 넘길까라는 유혹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어를 의지의 과제로만 두면 주말 일정, 야근, 약속 몇 번만 겹쳐도 금방 무너집니다. 반대로 영어가 루틴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조금 다릅니다. 출근길 10분, 점심 식사 후 10분, 잠들기 전 5분.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고정된 작은 루틴이 만들어지면 내가 오늘 할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의지는 출발 신호이고 루틴은 기차를 계속 움직이게 해주는 레일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완벽함 대신 리듬, 큰 결심 대신 15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할 거예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할 거예요. 처음엔 멋있어 보이죠. 근데 현실에서 이리주를 넘기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24시간은 기존 루틴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1시간을 집어넣는다는 건 다른 루틴이 그 자리를 통째로 내줘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처음 목표는 완벽한 공부가 아니라 붙을 수 있는 루틴이어야 합니다. 작게 시작할수록 루틴은 잘 붙습니다. 처음엔 하루 5분도 괜찮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긴 하나 싶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충분히 붙었다 싶을 때 15분 블록까지 늘리는 것을 1차 목표로 두시면 됩니다. 왜 하필 15분이냐면요. 부담은 크지 않지만 쉐도잉 3문장, 말하기 녹음 1번, AI 코치와 짧은 롤플레이 정도는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15분은 심리적으로 가볍고 학습적으로는 의미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3번입니다. 루틴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사실 공부보다 먼저 지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고민입니다. 오늘은 뭘 하지?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문법을 할까? 회화를 할까? 유튜브를 볼까? 이 고민 자체가 이미 의지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루틴의 본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정해야 할 것을 미리 줄여놓는 것. 만약 루틴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워크시트 단어 3개 연습, 점심 식사 후에는 대화문 롤플레이 1번, 잠들기 전 15분에는 오늘 배운 표현으로 1분 스피치. 더 이상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켜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이 쉬우면 지속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루틴은 시작을 쉽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습관의 과학이 왜 영어에 특히 강력한가를 아주 쉽게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전문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바로 적용 가능한 관점으로만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spacing, 즉 나누어서 하는 반복입니다. 같은 3시간이라도 하루에 3시간 몰아서 하는 것보다 6일 동안 매일 30분씩 하는 것이 장기 기억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주말 몰아 공부보다 매일 15분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둘째는 retrieval, 즉 기억에서 꺼내는 연습입니다. 그냥 해설을 다시 읽는 것보다 내 머리에서 한번 끄집어내 보려고 애쓰는 과정이 기억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대화문을 연습할 때 처음엔 대본을 보며 롤플레이를 하고요. 조금 익숙해지면 한국어만 보고 영어를 떠올려보는 연습을 합니다. 더 익숙해지면 거의 안 보고 말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retrieval 연습입니다. 틀려도 괜찮으니 먼저 떠올려보고 다시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는 interleaving, 즉 살짝 섞어서 배우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주제로 점프하기보다는 서로 연결되는 주제들을 이어가면 기억에 더 잘 남습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미팅, 프로젝트, 아이디어 제안, 피드백 주고받기 이렇게 연결 가능한 주제를 차례대로 학습하면
이전에 배운 표현과 새 표현이 서로 엮이면서 훨씬 단단해집니다. 넷째는 피드백 룹, 즉 말하기와 피드백의 반복입니다. 말하기 실력은 결국 내가 말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말해보는 이 루프를 얼마나 많이 돌렸느냐의 싸움입니다. AI 코치와의 연습, 녹음해서 내 목소리 들어보기, 실전 대화에서 호스트 피드백 받고 다시 연습하기. 이건 전부 피드백 루프를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이제 5번입니다. 루틴을 망치는 흔한 함정들을 짚어볼게요.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실패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첫 번째 함정은 목표를 과대하게 잡는 것입니다. 매일 1시간, 매일 새벽 5시. 처음엔 멋져 보이지만 생활과 부딪히면 오래 못 갑니다. 두 번째는 루틴의 위치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하루 15분 영어라고만 정해두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를 정하지 않으면 매번 미루다가 하루가 지나가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만 측정하고 루틴 자체를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 했는데 실력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라고 느끼면 금방 좌절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도 15분 했다라는 체크가 남으면 그 자체가 동기를 살립니다. 네 번째는 늘 같은 방식과 같은 난이도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7대 2대 1 비율을 추천합니다. 7은 익숙한 연습, 2는 약간 도전적인 것, 1은 그냥 재미있는 것. 이렇게 섞으면 훨씬 오래 갑니다. 다섯 번째는 한번 탈선하면 포기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루틴은 100% 성공의 게임이 아니라 탈선해도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의 게임입니다. 최대 3일 안에는 반드시 다시 시작한다. 같은 리셋 규칙을 미리 정해두면 훨씬 든든합니다. 6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시 막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그 15분 동안 뭘 해야 하지? 루틴 시간은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너무 에너지 많이 든다고 느끼죠? 맞습니다. 루틴을 잘 설계하려면 내 목표가 비즈니스인지 여행인지 이주인지 학업인지 내 수준은 어떤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나눠 쓸지 이걸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 시간 자체가 사실은 꽤 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7번 여기서 토클랩이 하려는 일이 있습니다. 내용 설계는 우리가, 루틴 설계는 수강생이, 토클랩은 이렇게 돕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얼마나 쪼개서 할지는 우리가 대신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강생은 배우고 싶은 주제만 신청하면 그 주제를 기반으로 한 워크시트와 7일 학습 루틴이 이미 잘게 나뉘어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흐름입니다. 데이 1은 단어 두세 개를 AI 코치와 연습하고, 데이 2는 대화문 1개를 롤플레이로 반복하고, 데이 3는 질문 한두 개와 나만의 답을 준비하고, 데이 4는 문법 패턴 한두 개를 문장으로 사용해보고, 데이 5는 1분 스피치를 AI 코치와 두세 번 다듬고, 데이 6는 랩에서 실제 사람과 대화하고, 데이 7은 호스트 피드백으로 복습하고 보완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연습하면 좋을지가 이미 시스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집중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하루에 이 15분 블록을 어디에 꽂아 넣을 것인가? 출근길 지하철에서 데이 1부터 데이 4까지 하고, 저녁 식사 후에 데이 5 스피치를 하고, 주말에 실전 대화에 참여하고, 일요일 저녁에 데이 7 복습을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여러분의 생활 리듬에 맞게 7일 사이클을 배치하면 됩니다. 무엇을 할지 고민하느라 에너지를 태우지 않고 앱을 열면 오늘 할 것이 정리되어 있고 AI 코치가 바로 그 부분만 집중해서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 결론입니다. 영어는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루틴과 시스템 설계의 싸움입니다. 의지는 출발선까지 데려다 줍니다. 하지만 매일의 반복은 루틴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루틴의 내용을 여러분이 혼자서 다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토클랩은 AI 코치, 주제 맞춤 워크시트, 소그룹 실전 대화, 피드백 루프를 통해 반복 가능한 최소 단위를 제공하고 그 단위를 일주일 루틴으로 엮어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15분을 내 삶 어디에 넣을지 정하고 작게라도 꾸준히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2달 정도만 정말 루틴 만들기에 마음을 써보시면 영어가 드디어 내 하루의 일부가 되었구나 라는 감각을 분명 느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도 한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서 가장 붙이기 쉬운 15분은 언제일까요? 출근길인지, 점심 이후인지, 자기 전인지요. 그리고 혹시 수원 광교 근처에 계시고 AI 예스부터 실전 대화까지 연결된 루틴이 필요하셨다면 토클랩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어가 의지가 아니라 루틴이 되는 순간까지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릴게요.